맨시티는 엘리엇 앤더슨을 원한다라고 데일리메일의 수석 기자죠. 이 크레이그 호프라는 사람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해서 맨시티 로컬 유튜버들, 에스틴 콤파니나 아니면 ECLB 같은 사람들의 영상들도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뭐 포럼 분위기도 좀 봤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엘리엇 앤더슨의 링크를 공식화한 거다. 엘리엇 앤더슨에게 맨시티가 관심이 있다는 걸 공식화 시켜준 기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맨시티는 23살의 앤더슨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카우터들을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때 워튼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나 현재의 팀 상황으로 인하여 멀어진 듯 보이고 다이렉트 윙어인 세메뉴를 영입해야 할지 포든이나 베실바처럼 보다 더 기술적인 앤더슨을 영입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1억 파운드 상당의 금액이 제한될 경우에 월드컵 이전에도 매각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홀딩 미드필더는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니코 곤잘레스가 기대만큼 적응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홀딩 미드필더인 워튼은 영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종종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앤더슨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는 이제 홀딩 미드필더로 중용을 받고 있긴 한데 아카데미 졸업 당시에는 10번 플레이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번 미드필더에서 뛰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앞선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 사정상 조금 밑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경기장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매우 활동적인 선수이며 이거는 히트맨만 보셔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베실바급으로 많이 뛰는 선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실바라기보다는 이제 전성기 덕배 정도 수준으로는 뛰어준다. 최소 12km 정도는 뛰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중장거리 패스가 탁월합니다. 이 선수의 뭐 패스 스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패스 구질은 또 프로그레시브 앵글 패스, 그러니까 뭐 전진 패스나 이제 대각선 패스 위주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비거리가 꽤 길죠. 그리고 꽤나 정확하고요. 한때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성공률이 1위였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정료는 8천에서 1억 파운드로 거론 중이지만 잉글랜드 내에서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1억 파운드는 쉬운 금액은 아니긴 하죠. 그런데 2년 전에 데클랑 라이스를 이제 아스날이 영입을 해갈 때 1억 파운드 수준의 금액을 지출했었던 걸 생각해보면은 약간의 인플레이션 변동과 그리고 이 선수의 나이, 지금 23살이죠. 를 고려하면 맨시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1억 파운드가 과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맨시티 상황을 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맨시티는 균도안의 대체자로 벨링엄, 라이스, 에제, 누네스를 원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누네스를 영입하긴 했지만 현재 풀백으로 뛰고 있죠. 미드필더로 영입했지만 사실 이 선수는 풀백이다. 따라서 실패한 거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균도안의 대체자를 균도안으로 이제 대체를 했죠. 왜냐면 한 시즌 만에 균도안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이 영입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죠. 왜냐면은 이제 다시 돌아온 균도안은 무슨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영입된 레인더러스가 있는데 기대만큼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레인도러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머무르게 된다면, 정체가 되어버린다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계약 만료가 될 베실바, 그리고 이제 장기 부상으로 고생 중에 있는 코바시치의 대체자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만 한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맨시티는 레인도러스가 기대만큼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면 균도안 플러스 베실바 플러스 코바시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워튼보다는 앤더슨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팀 상황으로만 놓고 따지면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크레이그 호프가 이야기했다시피 맨시티는 세메뉴 링크도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다이렉트 윙어가 지금 현재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또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선수도 다이렉트 윙어답게 이제 득점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서도 뒤에서 이제 좋은 패스를 공급해 주지 못하면 결국에 이건 또 이제 아무것도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메뇨를 지금 우선적으로 영입하는 게 맞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메뇨만큼 프레스를 받고 있는 선수는 맨시티에도 있어요. 도쿠요. 도쿠에게 또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도쿠를 도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쿠는 이를 기반으로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도 하죠. 근데 세메뇨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윙포워드인데 지금 후방에서의 지원이 전무하다라면은 세메뇨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겠죠. 당연하게도요. 이 상황을 고려하면 워튼보다는 앤더슨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합리적인 뭐라고 얘기할까? 조금 납득이 가능한 이적설이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시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적설이다 라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어요. 포든이랑 셰르키를 동시에 출장시킬 경우에는 그 상대가 몸싸움을 심하게 걸어오기 때문에 최소 둘 중에 한 명은 측면이나 밑으로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몸싸움을 피해야만 하니까.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엇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지금 179cm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몸싸움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수이냐면은 이 선수가 그 후방에서 경합 1위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합 1위, 수비 경합 1위를 찍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몸싸움도 좋은 선수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선수가 이제 나와준다라면은 몸싸움을 버텨주면서 좋은 패스까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베실바가 출장했을 때는 표기상으로는 윙포워드로 출장을 하게 되지만은 실상은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게 되죠. 포든, 셰르키, 앤더슨, 로드리 혹은 곤잘레스, 이 4명의 선수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셰르키는 라이트 윙 포워드로도 이제 출장 가능한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펩은 시즌 중에 이제 그 윙 포워드가 없는 공미 3명만 둔 전술을 이제 쓴 적도 있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공존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억측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앤더슨 영입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장 필요한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앤더슨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후방에서 영향력을 선보여 준다라면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칸 위에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만약에 앤더슨이 맨유로 간다, 이러면 진짜 위험한 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남줄 바에는 맨시티가 영입하고 보자 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미래의 강력한 경쟁 상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이 링크와 루머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 몸싸움 경합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때가 되면은 어태킹 서드로 들어가서 대신 몸싸움을 걸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터야, 파이터. 청소부이고 파이터이고 좋은 이제 패스 스킬도 이제 갖고 있는 선수이고요. 어린 시절의 덕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린 시절의 덕배. 그러니까 몸이 고장나지 않은 덕배 있잖아요. 쌩쌩할 때. 그때의 덕배와 약간 유사하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덕배를 매우 최애 선수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제 공을 찰 때의 모습도 보면 이 선수도 거의 복숭아뼈로 패스하는, 킥을 하는 정도로 발목을 굉장히 많이 꺾어서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덕배랑 완전히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잉글리시 덕배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잉글리시 기마랑이스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짜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선수인가봐. 공격 상황에서 상대가 몸싸움을 걸어오면은 전혀 피하지 않는 선수인가 봐요. 딱 기마랑, 잉글랜드 기마랑이스, 잉글랜드 덕배, 이 두 선수를 적절하게 이제 좀 섞어놓은 스타일이다. 아니면은 이제 키 큰 베실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몸싸움을 잘하는데 베실바처럼 한다, 얄밉게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 못 참지. 약간 좀 그런 성향의 선수라서 지금 뭐 만약에 베실바가 팀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자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선수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이 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정도로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원에서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펩도 베실바를 여전히 중용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든이나 셰르키는 몸싸움에 조금 취약한 선수들이라서 한번 밀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선수들이라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긴 하죠. 파울을 얻어내서 프리킥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때때로는 그냥 인플레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을 때도 있잖아. 이래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한 거거든. 근데 레인더러스는 사실은 몸싸움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지금 현재 펩이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더러스가 이 이상의 성취가 없다면은 앤더슨은 필요하게 될 거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협상 카드로 써볼 수 있는 선수를 맨시티가 갖고 있지. 맞춰보세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선수가 맨시티에 있어. 그렇지, 리코 루이스. 왜냐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리코 루이스를 진심으로 원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메가티를 현찰박치기로 그냥 생캐시로다가 이렇게 영입을 해가진 않았죠. 할부잖아. 그것도 남아있죠. 그 잔금도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협상 카드로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스카밥도 링크가 있었던 거 아세요? 노팅엄 포레스트의 오스카밥도 링크가 있었어요. 이적 시장 초반에. 만약에 오스카밥이 이번 시즌에 유의미한 활약을 해주지 못한다. 이 요소들로 앤더슨 영입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앤더슨 한 명을 영입하고 총 3명의 선수를 보내주는 거다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스카밥 매우 아까운 선수이고 아쉽기도 하고 펩도 이제 오스카밥을 매우 좋아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잖아, 냉정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 맨시티가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세메뇨 링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세메뇨를 맨시티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메뇨를 만약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오스카밥, 사비뉴 둘 다 이적을 시켜도 되는 상황이라서 세메뇨 이적료는 사비뉴를 이적시키면서 발생된 이제 수익으로 이제 충당을 한다라고 보면은 엘리엇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뭐 리코 루이스, 메가티, 모스카밥 이 3명의 선수들을 이적시키면서 일종의 수합딜 형식으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야. 왜냐면은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 3명, 포텐셜이 아직 남아있는 선수들, 보여줄 게 아직 더 많이 있는 선수들 3명을 영입해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